회원 컨설팅 연구소에서 들려드리는 논어 현대적 응용하기 인문학 차원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자한편 제4장이 되겠는데, 자한편은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공자가 제자들한테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주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3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공자가 과연 이 고집이 실까, 고리타분할까? 라고 질문에 그렇지는 않았다. 예를 들어서 어떤 대중들이 원하는 것이 지난번에 얘기를 드렸지도 관을 쓸 때, 꼭 비싼 걸 이제 원래 그 관을 써야 되는 게 맞지만 대중들이 다른 관을 쓰더라도 그것이 경제적이다, 검소하다, 그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는 거고, 또 절을 할 때 당사간, 당 아래에 사는 게 맞느냐, 당상 위에 사는 게 맞느냐, 왕한테. 자기는 불편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다 위에서 하는데, 그러나 A상 그 당 아래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누구나 다 어떤 한편으로는 자기 주장이 뚜렷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주장은 뚜렷하지만 그것이 대중들의 의견이 맞으면 그렇게 따라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또 공자가 평소에 자기 성격을 잘 제자들이 언급을 해놓은 것 같아요. 통상 논어는 공자의 어록이잖아요, 그렇죠? 자활, 공자께서 말씀하셨다는데 오늘은 자활이 아니고 절사라고 나오네요. 절사. 절자는 끊는다는 얘기예요. 내는 사는 네 가지를 끊는다. 그러니까 제자가 공자의 성격을 네 가지로 풀이를 해놓은 것 같아요. 즉, 네 가지를 주로 안 했다. 뭐를 안 했냐 하니까, 무의. 이 무자는 아니다, 없을 무자, 안 된다,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한문을 보면 글자가 재밌는데 어머니 모자가 이런 글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된다는 뜻을 이렇게 이었다는 뜻은 공자 시대, 과거에 글자가 나온 시대 때 보면 모계사에서 부계사로 넘어갈 때 뭔가 여인이 가슴을 제치는 건 안 된다는 뜻으로 아마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했다, 없을 무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지 않느냐는 뜻으로 생각되어지고요. 뭐를 안 했냐니까 의는 앞에 생략되겠죠. 자의라는 뜻으로 생략되겠죠. 자의를 안 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자기가 추측을 해서 그렇게 하지 않냐고 대중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했다, 그런 얘기네요. 두 번째는 무필. 무필은 반드시 필자인데 꼭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반드시 주장하지는 않았다. 예를 들어서 오늘 회의를 꼭 해야 된다면 꼭 그렇게 고집을 기필코 그렇게 해야 됐다는 건 아니고 융통성 있게 잘 발휘를 했다, 그런 얘기네요. 그 다음 무고. 무는 고집이거든요. 고집, 어떠한 것도 어떤 면 필하고 좀 어감이 좀 비슷한데 고집을 부리지 않았다. 부처님도 고집멸도로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고집멸도로 얘기를 했는데, 그런 이제 팔고가 일어나는 원인이 집착 때문에 그런데, 집착 없이는 멸해야 된다. 멸하는 방법이 더 팔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공자도 무고로 했네요. 어떤 것도 고집을 안 했다라고 해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집 부리면 망한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고집이 부리면 망한다라고 했대. 공자는 그래서 고집을 안 부린가 봅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관을 쓰는데 반드시 과거에 명관을 썼는데 요즘은 생사관을 썼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어떤 고집을 부르지 않냐고, 뭔가 모르게 대중들이 그것이 좋다고 하면 그렇게
따라갔다. 그렇지만 시류에는 편성하지 않냐고 반드시 A 부분에서는 지킬 건 지켰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한했다. 아는 나의 사사로운 불교에서는 아상이라 그러잖아요. 아상. 그러니까 나의 이기적으로 일을 풀이하지 않았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하지 않았다라고 하네요. 공자도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따른 이유도 이와 같이 무의, 무필, 무고, 무아로 했으니 많은 제자들이 그 스승을 따랐겠죠. 이것을 현대적 발때 적용을 해봤을 때 꼭 우리도 이제 사람은 그렇잖아요. 내 혼자 있을 때는 내 마음대로 뭔가를 하도 되지만 쉽게 말해서 벗고 있던 뭐 하도 생각하지만 누가 상대가 있을 때는 내가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대를 배려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직장 생활을 하거나 어떤 사무실에서 공동생활을 하거나 할 때는 반드시 요 네 가지 이걸 좀 지킬 필요가 있지 않겠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상대방의 의견을 잘 듣고 난 다음에 서로 공통점을 찾아가지고 상대방의 의견을 반영해주고 그렇게 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그 다음 이제 무필 반드시 꼭 그렇게 어떤 결정을 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오늘 꼭 결정을 내야 된다면 그렇게 결정을 꼭 그렇게 하지 않냐고 뭔가 모르게 융통성 있게 봐줬다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가급적이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상대방이 있다면 상대방 의견을 한번 받아줬다고 한들 해가 서쪽에 질 거를 동쪽에 지는 건 아니지 않냐. 일상생활에서 계속 다툴 때 A와 B와 갑돌이와 을순이 항상 다툰다고 했었을 때 왜 다툴까요? 꼭 상대방 의견이 다르니까 서로 다투잖아요. 그런 게 한 번쯤 상대의 의견을 무조건 한번 따라줘봐라. 예를 한번 해줘봐라.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 밥을 12시 먹는다면 한 번쯤 상대가 1시간 먹자 했을 때 1시간 그렇게 먹어줬다고 한들 그렇게 해가 달리 뜰까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대방이 다툴 때는 한 번쯤 상대방의 의견을 따라주다 보면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습이 되면 상대방 하는 행동에 대해서 별로 부정적인 생각이 안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바로 그렇게 한번 기필코 뭐를 꼭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저도 그런 것이 있었는데 사시 공부를 하면서 사법고시를 기필코 내가 합격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현재 이 자리에 있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또 다른 자선책도 있으니 상대방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내가 기필코 그 주장을 상대방에게 내세워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한 번 정도 상대방의 의견을 받아줬다고 한들 절대로 지우와 망하니 그런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 고는 이제 우리가 고집 부리지 말라는 거죠. 내 의견이, 나는 평상시에 상대방한테 내 의견을 전달해주면 되는 건데 굳이 내 의견이 상대방한테 반영이 안 됐다 하더라도 굳이 내 의견을 반영을 하겠다고 고집 필요 없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안은 뭐냐면 어떤 일을 결정을 했을 때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하지 말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너가 상대방은 밥을 먹으러 가는데 회의를 하는데 잠깐 배고프다 라고 해서 간식 같은 거 먹자고 했을 때 나는 배가 부르다. 그럼 나는 배는 안 먹고 싶겠죠. 그렇죠? 그런데 상대방을 위해서 뭔가 모르게 배가 불러도 먹는 척이라도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아라고 풀이하고 싶은 것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나를 위해서 결정을 한다 그러면 어떤 사스러움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상대방을 위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려 그러면 이제 뭔가 모르게 어떤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어떤 디탈이라는 거 하나요? 그런 게 없겠죠, 그렇죠? 어떤 결정을 할 때 내 이익을 꼭 내세워서 결정한다 그러면 꼭 디탈이 있게 마련이죠. 저 사람 지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결정하지 않겠냐, 바로 그런 얘기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을 때 어떤 의사 결정을 할 때 상대방 입장에서 결정을 한번 해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공자의 평상시의 생활 태도를 우리가 단체 생활을 할 때 어떤 의사 결정을 할 때도 이렇게 적용해 보면 좋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시 써드리는 자의적으로 어떤 일을 해석하지 말고 어떤 합리적인 근거에서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이제 무필, 반드시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는 하지 말라. 그 다음 이제 너의 고집을 부리지 말라. 무고, 그 다음 무아, 사사로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지 말라. 결국은 의와 아가 결국은 처음에 시작했지만 끝에도 마찬가지 반영되는 형태네요, 그렇죠?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어떤 단체 생활에서 한다 그러면은 아무 뒤탈 없고 훌륭한 리더, 지도자라고 할 수 있지 않겠냐. 종업원들도 이런 차원에서 어떤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한다 그러면 절대로 뒤탈 없고 맡은 바 임무를 잘 수행한다. 끝까지 잘 회사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되어집니다. 자, 한편 공자의 성격, 태도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해놨네요.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깊이 한번 새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